어느 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50년을 한 사람을 위해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50년 동안 남편은 제 이름을 단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다는 것을요. 저는 야, 이 사람 늙은 여자로 불렸습니다. 제 이름 순자는 결혼식장에 놓고 온 것 같았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70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제 이름으로 살겠다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고. 그냥 참고 살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고, 자기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나 같은 늙은 여자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무릎 꿇고 제 앞에 돌아왔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것은 50년의 희생 끝에 찾아온 한 여자의 자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72년 봄, 저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30살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무뚝뚝했지만 저는 그게 남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집가는 날 아침,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집가면 말 많이 하지 마라.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남편 말에 순종해라.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여자의 삶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시댁은 엄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5시면 저를 깨웠습니다. 며느리 일어나. 아직도 자니? 밥 지어야지. 네, 어머님. 저는 잠이 덜 깬 눈으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밥도 제대로 못하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시집살이를 하려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남편은 아침상 앞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부모님 시중 들고.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는 용기 내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 이름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름? 뭐하러? 우리 집에 며느리가 너 하나뿐인데 이름을 왜 불러? 그냥 좋잖아요. 그는 다시 신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자가 그런 걸 따지면 못 써.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세가 딸이네. 다음엔 아들 낳아야 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혼자 울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첫 딸을 안고서 2년 후 둘째를 낳았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딸만 낳고.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겠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지. 세 번째 임신 때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했고 빈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밥은 지어야 했고 아이들은 돌봐야 했고 시부모님 시중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푹 쉬셔야 합니다. 임신 중이라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푹 쉬었으면 됐어. 이제 일어나서 저녁 준비해. 네, 어머님. 남편은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잘했어, 며느리. 드디어 아들을 낳았구나. 남편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고 흐뭇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며 제 청춘은 사라져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학교 준비물도 챙겨야 하고 도시락도 싸야 하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밥 드실래요? 야, 밥이나 데워와.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데웠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을 상에 차려냈습니다. 남편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죄송해요. 제가 다시 끓여요. 됐어. 먹기 싫어. 그는 숟가락을 내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화낼 것 같았으니까요. 그 일 이후로 남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야, 물 떠와. 야, 옷 좀 가져와. 야, 시끄러우니까 애들 좀 조용히 시켜. 저는 야라는 호칭에 익숙해졌습니다. 제 이름 순자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엄마 이름을 안 불러요? 우리 이름은 부르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빠는 바쁘셔서 그래. 근데 이름 부르는 건 안 바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모욕은 더 심해졌습니다. 40대가 됐을 때 저는 살이 좀 쪘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집안일만 하다 보니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스트레스로 야식을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살 좀 빼.
돼지 같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긴. 창피해서 밖에 못 데리고 다니겠네. 그날부터 저는 밥을 줄였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조금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체중은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번 제 몸을 후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아직도 그 모양이야?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그게 노력이야? 그냥 게으른 거지.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라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50대가 되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늙었네. 완전히 할머니 됐어. 당신도 늙었잖아요. 남자는 나이 들어도 멋있어. 여자는 그냥 늙은 거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녀 결혼식이 있던 날, 저는 새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예쁘게 차려입고 싶었습니다. 여보, 저 옷 좀 새로 사도 될까요?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후려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내 꼴에 무슨 옷이야? 돼지 같은 몸매에 주름투성이 얼굴로 무슨 꾸밈을 해? 그냥 집에 있어라. 저는 그날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손녀가 나중에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오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60대가 되자 남편은 은퇴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남편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한두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만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야, 안주 내와. 지금 준비할게요. 빨리 안 내와?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두부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안주를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딴 걸 안주라고 내나? 최선을 다한 건데. 최선? 쓰레기잖아. 그는 접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접시가 깨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서 있어? 빨리 치워. 네.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를 주웠습니다. 손에 유리 조각이 박혔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소리를 질렀고 물건을 던졌고 때로는 저를 밀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실수로 국을 쏟았습니다. 남편의 바지에 국물이 튀었습니다. 인연이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넌 맨날 실수야. 그는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딸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딸은 달려와 저를 감쌌습니다. 아빠, 왜 엄마를 때려요? 넌 가만히 있어. 아빠가 이상해요. 왜 이러세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딸은 울면서 제 뺨을 만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원 가요. 괜찮아. 그냥 좀 따가울 뿐이야. 엄마 왜 참아요? 이혼하세요. 이혼? 이 나이에 어딜 가? 그냥 참고 살아야지.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참기만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만 마시면 저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평생 돈 벌었지. 넌 뭘 했어? 집구석에서 애 키운 게 다잖아. 넌 내 덕에 먹고 산 거야. 저도 일했어요. 집안일도 일이에요. 집안일? 그게 무슨 일이야? 그냥 놀면서 밥이나 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너무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방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은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당장 열라고. 안 열어요. 술 깨고 들어오세요. 인연이 감히 남편한테 대들어? 그는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지쳐서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밥 줘. 저는 말없이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70대가 되자 남편은 집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옷을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음식점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봤습니다. 미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어제 고마웠어요. 오늘도 만나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전화 왔어요. 그는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왜 남의 폰을 봐? 전화가 와서요. 다음부턴 보지 마.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알아야만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낯선 젊은 여자와 함께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그냥 술집 여자야. 뭐 어때서? 뭐 어때서요? 당신 결혼했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난 내 돈으로 술 마시는데 누구랑 마시던 내 맘이지. 당신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 하, 웃기네. 바람이라고 하려면 내가 너한테 사랑이라도 있어야 바람이지. 난 애초에 너를 사랑한 적 없어.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50년은 뭐였어요? 의무. 그냥 살았을 뿐이야. 넌 애 낳고 밥 해주는 사람이었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지금 그 여자랑은? 그 여자는 날 웃게 해줘. 너처럼 늙은 꼴 안 보고 나한테 잘해줘. 얼마나 좋은데. 당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난 지금 처음으로 제대로 사는 거야. 늙은 내 꼴 보는 것보단 훨씬 낫지.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울어? 내가 뭘 잃은 게 있어? 넌 내 덕에 평생 먹고 살았잖아. 제 덕에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고생? 그게 고생이야? 집에서 밥이나 하는 게. 남 밖에서 돈 벌었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나가. 답답해서 못 있겠어.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모욕과 배신뿐인가? 다음 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 삶의 증거다. 부끄러울 것 없다. 저는 그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엄마 이혼하려고.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드디어.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잘하셨어요, 엄마. 진작 그러셨어야죠. 무섭긴 해.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혼 상담하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듯 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2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황혼 이혼이시네요.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자녀분들은 동의하세요? 딸이 지지해 줍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은 반반 나눠야죠. 제가 평생 돌본 집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혹시 남편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통장은 제가 관리했으니 압니다. 잘하셨네요. 그럼 절차 진행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날 이혼장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하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자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식탁에 이혼장을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장이에요. 사인하세요. 남편은 이혼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리트라이ACONTINUEDIT 하하. 이혼? 내가? 웃기네. 웃기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진심? 70이 넘은 늙은 여자가 이혼하겠다고?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살 수 있어요. 아니, 살아야죠. 남편은 이혼장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좋아. 나도 너 같은 늙은 여자 필요 없어. 난 이제 내 사람이 있어. 알아요. 미자시죠?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여자는 젊고 예뻐. 너랑은 비교도 안 돼. 그 여자랑 새 인생 살 거야. 그러세요. 대신 재산은 반으로 나눠요. 뭐? 재산? 당연하죠. 법적으로 제 권리예요. 권리? 그 돈은 내가 번 거야. 집안일은 제가 다 했어요. 그것도 노동이에요. 남편은 화가 났지만 결국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반 줘도 충분해. 미자랑 새 집 사면 돼. 그는 이혼장에 사인했습니다. 저도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5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곧바로 미자에게 갔습니다. 저는 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딸은 매일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후련해. 진작 이혼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이제라도 하셨잖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 빌려달래요. 뭐? 갑자기 왜? 그 여자한테 돈 다 쓴 것 같아요. 고급 아파트 전세금도 내주고 명품도 사주고. 그래서? 근데 그 여자가 더 달라는 것 같아요. 아빠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가 선택한 거야. 책임지셔야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 여자한테 차였대요. 뭐? 그 여자가 아빠 돈 다 빼먹고 젊은 남자랑 도망갔대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길거리에 앉았대요. 전세금도 날렸고 통장도 텅 비었대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심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집에 가고 싶대요. 안 돼.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어 하세요. 갈 데가 없대요. 그건 아빠가 자초한 거야. 나한테 왜 와? 그래도 5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요. 그 50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넌 몰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도 낡았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순자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 잘못했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발 받아줘. 내가 미쳤었어.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순자야. 제 이름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부르시더니 이제 와서 부르시네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해야 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세요. 순자야, 제발. 난 갈 데가 없어. 아들한테 가세요. 아들 집은 좁아. 그건 제가 알바 아니에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용서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 50년 늦었어요. 순자야.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잡았습니다. 제발 나 죽는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문 밖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마음 아프시죠? 아니, 전혀. 정말 그랬습니다.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가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벽을 하얀색으로 칠했습니다. 작은 화분들을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었습니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 예쁘다. 그렇지? 엄마가 다 꾸몄어.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저는 매일 아침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저는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했지만 점점 유연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같은 또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자 씨 이혼하고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부럽네요. 저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저도 용기 없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주말엔 손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그래? 할머니가? 네. 표정도 밝아지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저는 처음으로 제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파마를 했습니다.
옷도 새로 샀습니다. 밝은색 옷들을 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글쓰기 강좌가 열렸습니다. 저는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물었습니다. 어르신 글을 왜 쓰고 싶으세요? 제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제 인생 이야기요.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낸 이야기.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이야기가 되겠네요. 저는 매주 글을 썼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며 한 줄 한 줄 적어 나갔습니다. 글을 쓰며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불행했지만 이제는 행복하다는 것을. 몇 달 후 복지관에서 제 글을 전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자씨 글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용기 내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손자씨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야도 이 사람도 늙은 여자도 아닙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73세 자유로운 여자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아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남편은 아들 집 작은 방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안타깝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이에요. 오늘도 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50년은 그의 아내로 살았지만 이제 남은 날은 나로 살겠다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나이에 이혼해서 후회 안 하냐고.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전혀요. 오히려 진작할 걸 그랬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이든 80이든.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께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늦은 나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른에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으로, 김순자로, 자유롭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늦은 자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여성의 희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